네, 통계적 추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원이냐면은, 모평균 추정하는 단원이에요. 모평균 추정. 단어가 좀 나오니까 용어 정리를 하자면, 모집단이 있고 표본집단이 있습니다. 네, 모집단은 전체, 전체, 어떤 통계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게 모집단이고요. 표본집단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일부를 뽑은 거를 표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표본을 뽑는 방법이 복원이 있고 비복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저희 반 애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우리 반의 평균이 몇 점? 표준 편차가 몇 점?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근데 전교생들의 평균이 몇 점인가?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교생의 평균이 몇 점인가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단원의 목적은 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선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은 모평균의 추정을 하기 전에 먼저 처음에 이거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모집단이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뽑은 일부의 크기를 뽑은 표본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이해를 하기 쉽게 모집단 1, 2, 3 이렇게 3개만 쓰겠습니다. 자,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크기가 2인 표본 집단, 그러니까 2개를 뽑겠다는 소리예요. 네. 표본 집단을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 9가지. 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리서치 회사에서 전화를 하는데, 랜덤하게 전화 한 명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뽑은 사람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원인 경우고, 예를 들어서 크기가 2인 걸 표본 집단을 만들게 되면 우선 복원인 경우에는 1, 1, 1, 2, 1, 3 크기가 2인을 예를 들었을 때 2, 1, 2, 2, 2, 3 3, 1, 3, 2 3, 3 이렇게 뽑았다고 치겠습니다. 네. 맞죠? 이제 순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구분을 갖다가 짓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봉원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9가지라고 보통 가리키죠. 네. 이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좀 다르긴 한데, 우선은 이제 복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9가지. 이렇게 한번 두고, 우선은 증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뭘 증명할 거냐면, 모집단의 평균이 2잖아요, 지금 현재. 1, 2, 3의 평균을 내면 2죠. 분단을 내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3분의 2. 편차의 제곱의 평균. 맞죠?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3분의 2 맞죠? 네. 됐죠? 네. 근데 이제 표본 집단 하나의 평균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용어가 우선 표본 평균이 나오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본 집단 하나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마죠? 네. 질문이 잘못됐죠? 네. 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본을 뽑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는 있겠네요. 표본 평균이 가장 큰 경우, 이거. 가장 작은 경우, 이거. 이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표본 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답니다. 혹은 그 표본 하나에서 그냥 평균을 갖다가 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갖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각각 다 내요.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내버려요. 자, 여기 분홍색으로 쓴 요 놈들이 표본 평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은 알 수 없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복원인 경우에요. 네. 요 분홍색의 평균을 다시 한번 내볼게요. 얼마죠? 2입니다. 네. 자, 이게 누구랑 같더라? 모평균이랑 같더라는 겁니다. 되셨죠? 분단은 어떻게 될까요? 표본 평균의 분단은?
자, 좀 더 촘촘해지니까 분산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3분의 1입니다. 자, 3분의 1이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증명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모평균은 표본 평균을 정의를 합니다. x바. 얘를 갖다가 이게 x바 1, x바 2, x바 3, x바 4, x바 9까지. 자, 이런 식으로 9개를 낸 놈들을 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실제로 모분산의 크기 n으로 나눈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어떤 경우에 복원인 경우에 자,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되셨나요?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을 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미 이건 평균이 2번 쓴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다. 됐죠? 근데 이제 CF. 자, 현대고 이번에 4번 문제 나왔죠? 네. 애들 다 틀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알려준 친구들은 이제 맞춰왔고요, 전날에. 네. 전날에 딴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했던 녀석들이 있었어요. 걔네들 다 틀렸어요. 네. 전날 또 찝어줬는데, 네. 열받아 죽겠습니다. 네. 집보만 왔으면 이 문제 맞췄어요. 4번인데, 네. 표본? 네, 표본 표준 변차죠. 네. 뭐 표본 분산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네. 뭐 분산 구하는 거랑 같은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n을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한다? 네, n-1로 한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에도 그거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갖다 쓰죠. 근데 이제 오차를 좀 줄이는 거, 혹은 이제 전공적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 그냥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 않는 거냐면은, 그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표본 표준 변차 같은 경우나 분단을 구할 때는, 어차피 분단의 루트 씌우면 표준 변차인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 어딨죠? 책에? 몇 페이지죠? 네. 자, 거기 보면, 20페이지 보면은 그 n-1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옛날에 힘은 17인가, 18인가, 또 이 중간 과정에 이걸 이용해서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계산 더러워요. 네. 네. 얼마 전에 소윤쌤이 저저번 주인가? 애들 이제 직보 하는데 통계 언제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질문이 없대요. 그래갖고 어려운 거 좀 달라고 해갖고 제가 몇 개 줬는데, 저기 뭐 기출문제 몇 개 좀 어려운 걸 골라서 줬어요. 네, 줬는데, 걔 풀렸는데 이제 다 맞는데 이제 요것도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애들이 문제가 자주 안 보이면은 이거는 뭐 틀릴 만한 내용이라서 반드시 전날에 찝어주는데, 제가 올해 현대고 애들한테도 전날에 찝어줬거든요. 근데 직보 온 놈, 그 다음날이 뭐 영어인가 국어인가 둘 중에 하나 같이 직보가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안 왔어요. 그래갖고 안 온 놈들은 다 틀렸고요. 온 놈들은 다 맞춰왔거든요. 네. 4번인데. 네. 네, 애들 다음부터 다 강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날 한번 반드시 찝어줘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뭘 이용을 하는 거냐면 사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 요걸 이용해서 푸는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1, 1, 2, 2, 3, 4 이렇게 하나 모집단 줘놓고 그냥 X바 이렇게 그냥 표 작성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뭐 그냥 크기가 2인 걸 갖다가 뽑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표본 평균의 의미인 거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간단한 기본 문제들도 있기는 있어요. 마플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죠. 문제들이. 네.
그거는 어쨌든 한번 풀려보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거를 토대로 이제 뭘 할 거냐면 본격적인 모평균을 추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반 애들의 평균을 내가 구해봤더니 70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교생들의 평균을 갖다가 지금부터 제가 유추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유추를 하는 거냐면 우리 반의 평균 70점이었으니까 빵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있을 것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100% 맞죠? 100%죠? 통계적으로 가치가 없죠. 왜냐면 에이 그거 누가 뭐 얘기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야 신뢰도 100%인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이게 100%야. 아니면 내가 장을 치죠. 100%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추측해 보건데 가시법으로 보니까 69.9에서부터 70.1 사이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니다. 그럼 애들이 야 그거 몇 프로 믿을 만하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맞죠? 10%?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 반이 잘하는 반, 못하는 반 그거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평균적인 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야 니네 씨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그러면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야 한 90% 정도는 믿어야지. 혹은 뭐 95% 정도는 믿을 수 있게끔 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야 그러면 한 60점에서 8점 사이일 것 같아. 99% 믿을 만해. 그러면 그 정도는 맞겠다. 누구나 인정하는 수치. 그죠? 자,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겁니다. 뭐를 가지고? 표본 집단에 있는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를 정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게 표본, 아까 분산만 해도 표본 분산이 나오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오고요. 다르죠? 모분산이 나오고요. 난리 납니다. 애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맞죠? 네,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을 크게 n으로 나눈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직까지 제가 얘랑의 관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관계는 얘하고의 관계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 하나도 표본일 뿐이죠. 전교생이 500명이고 우리 반이 50명이었다고 치면은 그냥 어떻게 랜덤하게 뽑은 크기가 50인 표본 집단 하나거든요. 네. 네. 자, 표본 집단 하나인데 이 표본 집단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 하나가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분산을 써줘야 됩니다. 맞죠? 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 방금 했죠? 모평균이랑 같다. 맞죠?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가 모평균이 나오니까 방금 이 성질을 써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자,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네. 잘라요. 잘랐을 때 면적이 0.95로 되게끔 하는 방법을 잡겠습니다. 자, 95%가 되게끔 하게끔 범위를 좀 설정을 해보겠다 이 소리인데 95%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좀 썰을 좀 풀자면 대칭으로 잡아줘야지 구간의 길이가 가장 작거든요. 0.95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개가 많아요. 네. 대칭으로 고등학교에서 잡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규분포 배웠죠, 저번 시간에. 네. 표본 평균에서 편차, 평균을 뺀 다음에 누구로 나누면? 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이게 지금 z가 되는데 얘가 실제로 1.96 물론 책에 따라서는 2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가 들어갈 확률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이게 될 확률이
0.95야.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와 얘를 정리를 한 놈이 절대값 벗기고 뿔만 씌워서 정리를 한 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범위를 잡았더니 모평균 m이 이 범위에서 이 범위로 잡았더니 들어갈 확률이 0.95야. 즉 95%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다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평균이 70명이고 70점이고 우리 반 애들이 49명인데 표준 편차가 10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70 빼기 이거 그냥 편의상 2라고 할게요. 네. 2,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게 10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얼마쯤 되는 거냐면 약 3점 안 되겠죠? 네. 그냥 3이라고 칩시다. 네, 67에서부터 73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95%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평균 실제로 전교생의 평균이 67점에서 73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값들이 나와 있을 거고요. 이건 주어져 있는 대로 푸셔야 돼요. 또한 99%를 해보면 네. 보면 2.58 나와 있는 책도 있고 2.6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조금 오버하게 되면은 3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된다가 되는 거겠죠. 됐죠? 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게 추정이 뭐예요? 어떤 표본 집단 하나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정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표본 집단 하나의 표준 편차나 평균은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죠. 이해되셨나요? 모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됐느냐 하면 저희 반 애들의 표준 편차를 낸 걸 가지고 전교생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알는 상황이면 나 평균도 알겠죠.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계열은 딱 두 개예요. 근데 모표준 편차가 누가 실제로 조사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라고 그냥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실제로 이 추정하려고 하는 거에 구라에 가까운 것 같고요. 맞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의 표준 편차가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실제로.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 얘기 안 했는데 표본 분산, 물론 n분의 1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얘가 모분산과 n이 충분히 크면 쌤쌤이라고 놓고 풀자. 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즉 애들한테는 뭐라고 알려줬냐면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게 게 모표준 편차든 표본 표준 편차든 상관없이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막 나중에 되면은 졸라 헷갈려 하는 게 이런 분단 종류도 3개, 표준 편차 종류도 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조금 해주면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표본 집단 하나의 분산, 전체 집단의 분산, 그 다음에 그 표본을 뽑은 것들의 평균을 낸 것들의 분산,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빡 해주셔야지 애들이 혼동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 딱 2개거든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뻥만 보태서 이 2개만 알고 가도 수능 전날 봐도 다 맞춰오는 내용이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뺀 거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50점에서 70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 뺀 건데 놀랍게도 표본 평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95%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요 놈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95%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바꿔치기를 해주셔야 되고 저거를 실내도라고 얘기하죠. 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도에 비례하고 루트 n에 반비례하면서 표준편차에 비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표본을 갖다가 4분의 1배로 줄이면 돼. 이런 느낌이죠. 표본의 길이를 절반으로 하고 싶어 크기를 4배로 늘리면 돼. 혹은 표준편차를 절반으로 때리면 돼. 실내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Z의 1의 확률이 얼마냐? 0.68쯤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구간을 갖다가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68%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99% 추정과 95% 추정.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Z로 바꿨을 때 표준편차를 갖다가 대충 한 2개 정도 간 거랑 2.5개 정도 간 거의 범위 정도만 잡아주면은 대략적으로 방금 95%, 99%의 추정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결국은 또 정규분포로 샤바샤바 바꿔도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식, 관계식을 좀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개념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애들이 좀 자꾸 물어봐요. 물어볼 때마다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전날도 물어보는 놈들도 있어요, 수능 전날에. 근데 어차피 틀려오진 않아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시기 너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틀려오진 않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어쨌든 간에 애들이 답만 맞춰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네. 항상 통계 마지막 단원이라서 애들이 굉장히 5개념 잡혀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애들 틈만 날 때마다 테마 수업으로 통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통계가 항상 마지막에 애들 날림으로 많이 하다 보고 연습도 안 되고 문제도 안 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몰라서 이제 고르게 좀 잡아주는 편이긴 하고요. 네. 사실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네. 네. 그 모분산이 제시가 그러니까 뭐 안 나와 있을 때 이제 표본 분산을 통해서 모분산이랑 같다라고 이제 하고 푼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표본 분산도 안 나와 있을 때 표본 분산을 굳이 구해야 한다면 아까 그 루트 n-1분의 그 식을 통해서 네네네네네. 아 그게 맞나요? 네네네네. 아, 예. 네, 표본 분산이니까요. 그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중에서. 네. 너무했죠. 너무하죠. 네. 그리고요. 네네. 그 이제 모 집단이 네네.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네. 표본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애들이 좀 충분히 납득을 할 만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n이 그냥 큰 상황이 되면은 네네네. 굳이 모분산이 뭐 저기 표본 아니 뭐야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고 해도 네네네. 표본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네. x바가 뭐 n에 네네네네네. 네네. 그걸 왜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그냥 저는 외우라고 그래요. 네. 그냥 정규 분포를 그냥 따른다는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별로 토 안 달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냥 결론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좀 귀찮아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정확하게 통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애들한테 학문적으로 이런 의미야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통계책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원래는 이 마지막 단원이 모듈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빡셌는데, 네.